안녕하십니까. 영통중학교 수석교사 박명옥입니다. 탈북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지원, 이번 시간에는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안내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첫째, 한국의 학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둘째, 한국의 학교 적응 단계, 셋째, 한국 내 학교의 전편입학, 넷째, 제3국 출생 자녀의 학력 인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일반적인 학교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나라 학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6-3-3-4 학제이며, 이 중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9년이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선택에 의한 입학으로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입학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입니다. 교육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료이고, 의무교육 이외의 기간인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는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북한 출생의 탈북 학생은 교육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학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풍, 체험학습,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 별도로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스쿨뱅킹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스쿨뱅킹이란 학부모가 지정한 통장에서 정해진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학교로 빠져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급 편성을 살펴보면 학급당 인원은 대략 30에서 35명 정도이며,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반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구분되어 학급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급의 담임은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조회와 종례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 수업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담임교사가 조회와 종례 그리고 담임교사 본인 담당 과목 수업만 하고, 그 이외의 대부분 교과 수업은 과목별로 다른 교사가 번갈아 들어오면서 수업을 합니다. 교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교복이 있는데, 교복의 종류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여름철에 입는 하복, 겨울철에 입는 동복, 그리고 생활복과 체육복이 있으며, 이 교복은 본인이 구입하여 입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켜야 할 학생 생활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학교마다 정해진 생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을 금지한다거나 머리 모양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기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SNS,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매주 보내오는 주간 계획표를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부모 서비스라는 것을 통하여 본인 자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체로 무상급식입니다. 고등학교는 대체로 유상급식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매일 제공되는 급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등교 시간은 대략 오전 8시부터 9시이며 지역별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교 시간은
초등학교는 대체로 3시 이전, 중학교는 오후 4시 정도이고 하루에 이루어지는 수업은 초등학교는 한 5, 6교시, 중학교는 6, 7교시, 고등학교는 7, 8교시 정도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대체로 오전 수업만 하고 하교를 합니다. 1시간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정규 수업 시간 후에 학생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데 주로 특기적성 관련하여 수업을 실시하며 방과 후 학교 교육비는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일과 후에 학교에서 남아서 밤 10시 정도까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를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1년을 1학기와 2학기, 2개 학기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이고 2학기는 여름방학 개학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까지입니다.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이 있는데 여름방학은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약 3, 4주 정도이며 겨울방학은 12월 하순부터 2월 하순까지 대략 5, 6주 정도 됩니다. 학년말 방학은 학년이 마무리되는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약 2주 정도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이외에 5월이나 10월 중에 일주일 이내 하루 이틀 3, 4일 정도의 단기 방학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학기라는 제도가 중학교에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 전체 6학기 중에서 1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유학기에는 지필평가가 없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도 토론, 실습 등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 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중 1개의 학기를 학교별로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자유학기에는 오전에는 일반 교과 수업을 주로 실시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수업을 실시합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자유학기 수업은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자유학기 수업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출석 상황에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는데 결석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이고 징학은 정해진 등교 시간 이후에 등교하는 것이고 조퇴는 하교 시간 이전에 일찍 하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는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 무단, 질병, 기타, 학교장 인정 4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무단 결석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를 결석하는 것이고 질병 결석 등은 몸이 아파 결석하는 것으로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결석 등은 부득이한 어떤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것으로 집안일 돕기, 간병 등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기타 결석 등인 경우에도 질병 결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학교장 인정 결석 등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등으로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친족의 경조사 또는 학교를 대표한 어떤 대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학교에는
교회 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은 학교 밖의 체험활동을 학교 수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가족의 경조사 참석, 견학활동,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년에 7일 정도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교회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험학습 신청서라는 것을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미리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에도 체험학습 보고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급하는 기준은 1년간 학교에서 정한 수업 일수가 있는데 그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으로 정하고 있는 1년간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입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성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적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두 가지를 합쳐서 산출합니다. 지필평가는 학기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이름으로 2번, 1년에 총 4번 실시되는 평가로, 시험의 형태는 오지선다형의 선택형 평가, 즉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평가와 문장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서술형 평가로 실시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평소 어떤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평가로, 초등학교는 수행평가 결과만으로 성적에 반영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체육, 음악, 미술 등은 수행평가 반영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체육, 음악, 미술은 실기로 평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행평가 비중이 높습니다. 일부 교과인 경우에는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통지표와 성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생의 학교 성적은 통지표를 통하여 가정으로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초등학교는 생활통지표로 학기별 1회, 1년에 2번 통지표가 제공되고, 중고등학교는 성적통지표라는 이름으로 학기별 2번, 1년에 4번 제공됩니다. 학교에서의 그 최종 성적은 초등학교는 학년당 1회, 중고등학교는 학기당 1회, 1년에 2번 산출되어 기록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수행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과목별로 이렇게 서술형 형태로 평가 결과가 기록되며, 중고등학교는 과목별로 A, B, C, D, E 5단계,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은 A, B, C의 3단계로 평가되어 기록이 됩니다. A는 90점 이상 100점까지, B는 80점 이상 90점 미만, C는 70점 이상 80점 미만, D는 60점 이상 70점 미만, E는 60점 미만인 경우에 부여받습니다. 체육음악 미술인 경우는 3단계 평가인데 A는 80점 이상 100점, B는 60점 이상 80점 미만, C는 60점 미만입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동일하게 5단계와 3단계로 평가가 되지만 추가로 과목별로 석차를 산출해서 석차를 기준으로 9등급으로 평가되어서 기록됩니다. 예를 들면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 3등급은 상위 23%입니다. 학교에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하는 장부로서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장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보면 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이름과 생년월일, 입학, 졸업, 언제 입학하고 언제 졸업했는지에 대한 학적 사항, 수업 일수,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출결 상황, 상을 받은 수상 경력, 특기와 흥미, 학생들의 희망 직업,
희망 직업을 선택한 사유 같은 것이 기록되는 진로 희망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의 자유학기, 성적이 기록되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독서활동 상황, 마지막으로 학생의 행동 특성과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기록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의 모임을 살펴보면 먼저 공식적인 모임으로 학부모 총회가 있습니다. 매년 3월 중순경에 1년에 한 번 개최하며 모든 학부모가 참석 대상입니다.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부모 대표가 선출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면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학부모가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부모 대표가 참석합니다. 참고로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그리고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으로는 학급의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밤모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인터넷 SNS인 카톡, 밴드 등을 통한 온라인 모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학부모 상담 주간과 학교 공개의 날이 1년에 4번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는 정규학교와 비정규학교가 있는데 정규학교는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학교,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비정규 학교에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대안학교와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미인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대부분 미인정 대안학교입니다. 미인정 대안학교 졸업자는 상급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검정고시에는 중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검정고시, 대학교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학교 적응 단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의 학교 적응 단계별 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도표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입국 초기 교육으로 삼죽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후 정착지의 일반 초등학교로 옮겨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국 초기 교육으로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한겨레 중고등학교나 정착지의 일반 중고등학교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국의 입국 초기 적응교육에는 취약전 아동교육으로 만 4세에서 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한국유치원생과 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학령의 학생교육은 만 7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죽초등학교에서 오전에는 한국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특별학급에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합니다. 중고등학교 학령의 학생교육은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있으나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입국 초기 적응 교육을 마치면 일반 학교로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삼죽초등학교에서 12주 과정을 수료한 후에 정착지의 일반 초등학교로 갑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은 하나원 내에 하나둘 학교에서 역시 12주 과정을 수료한 후에 학력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학년이 결정되면 탈북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로 들어가 졸업할 수도 있고, 한겨레 중고등학교로 들어간 후에 정착지의 일반 학교로 가서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정착지 학교로 바로 들어가서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한국 내 학교로의 전 편입학 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입학 정원과 편입학 신청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입학 정원은 북한 이탈 주민 자료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정원의 입학의 인원은 해당 학교 학생 정원의 2%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입학 신청을 위한 서류는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한 특례 귀국자 편입학 배정 원서와 입국 이후에 발행된 주민등록 등본, 해당 시군이나 구청장이 발행한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 학력 확인서,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그리고 학교에 교육비를 납부하기 위한 스쿨뱅킹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입학과 전학을 보면 입학은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다음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입학할 학교의 예비 소집에 참여한 후 3월 1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일찍 조기 입학을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입학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학은 삼죽 초등학교에서 정착지 초등학교로 학교를 옮기거나 이사 등으로 학교를 옮겨야 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인근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입학은 초등학교 6학년 11월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에 2월 초에 추첨에 의하여 학교가 배정되고 배정된 중학교 예비 소집에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2월 하순경에는 학급이 정해져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반배치 고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특수한 중학교인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 국제중학교 등은 배정을 하지 않고 별도의 선발시험을 실시합니다. 편입학은 하나원의 하나둘 학교를 수료한 후 학력 인정 결과에 따라 중학교 해당 학년의 중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겨레 중학교나 정착지의 일반 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전학은 한겨레 중학교에서 정착지의 일반 중학교로 학교를 옮기거나 이사 등으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인근의 중학교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전학 방법은 유사합니다. 고등학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일반고입니다. 특성화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학비가 지원됩니다. 특성화고에는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계열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지역에 한 개 정도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는 과학이나 외국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있는데 또 예술이나 체육에 뛰어난 학생들이 진학하는 예술고와 체육고, 고급 산업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비가 지원되는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또한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진학하는 자율고등학교가 있는데, 자율고등학교에는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이나 별도의 선발 시험을 거쳐 입학합니다. 일반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고, 일부 지역은 별도의 선발 시험을 거쳐서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을 합쳐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평준화 지역으로 다수의 진학 희망 학교를 지망한 후에 추첨을 통해서 한 학교가 배정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한 개의 희망 학교에 원서를 제출한 후 일정한 선발 시험을 거쳐 입학합니다. 특성화고나 특수목적고, 자율고 등은 한 개의 희망 학교에 원서를 제출한 후 선발 과정, 시험을 거쳐 입학합니다. 편입학은 하나원의 하나둘 학교를 수료한 후 학력 인정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해당 학년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한겨레 고등학교나 정착지의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전학은 한겨레 고등학교에서 정착지의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기거나 이사 등으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경우 전입지역의 교육지원청이나 희망학교를 방문하면 됩니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특성화고 등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학교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편입학이나 전학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곳을 살펴보면 정착지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인터넷으로 정착지 교육지원청에 접속하여 담당 업무가 학적이나 전출입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렇게 전화를 하면 됩니다. 희망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소지 인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교 정보를 취득한 후에 희망학교로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교무부장을 찾아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탈북민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나 남북하나재단으로 전화하거나 각 지역 하나센터의 남한정착 도우미, 전문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제3국 출생 자녀의 학력 인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는 방법을 보면 제3국 출생 자녀는 탈북학생은 아니지만 탈북학생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3국 출생 자녀도 북한 출생 자녀와 같이 맞춤형 교육 지원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정규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 학교의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학력은 학력 증빙이 있는 경우와 미비한 경우가 좀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년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정규학교 재학 기간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서 계산해서 적정한 학년으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력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학생의 학령에 맞는 학교급으로 입학이나 편입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생의 학력 수준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학년을 결정합니다. 만약 한국어가 좀 미숙한 학생인 경우에는 정규학교에 입학이나 편입학한 후에 다문화 예비학교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위탁하여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안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